마당 있는 리틀 도서관, 책 맛보기.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경리 대야 소설, 토지, 책 맛보기 27번째입니다. 이번 책 맛보기는 그녀의 미모는 빛이었을까, 어둠이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외모를 타고난 그녀의 인생 갈림길에 함께 서 있어 보고자 합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삶을 살아내자면 양자택일의 순간 앞에서 서성거리는 게 다반사지만 젊은 날 자립에 위한 진로 선택은 인생 전반을 좌지우지하기 마련입니다. 봉순이가 기생귀화가 된 결정적 계기는 길상과의 혼인이 좌절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생이 되고 싶은 꿈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일까요? 길상과 혼인하는 것과 기생이 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했을까요? 설사 길상과 혼인이 성사되었더라도 기생의 꿈을 꽁꽁 싸맨 채로 살림과 육아로 점철된 한평생을 그녀가 무난하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서 책 맛보기를 시작해봅니다.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한껏 예뻐진 그녀의 눈에 언제부턴가 애기씨 서희시 중을 드는 길상이가 매력적인 남자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길상이는 그녀의 특출난 미모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홀로 애태우다가 답답해진 그녀는 길상이 마음을 끌어당겨 볼 심산으로 나무하러 뒷산에 가는 길상이를 뒤따라 쫓아갑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정성껏 몸매무새를 가다듬고서 말입니다. 길상이 가까이 간 봉순이는 허리를 꼬고 웃으며 손으로 풀을 잡아 뜯는다. 길상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봉순이는 분한 생각이 든다. 뭐 하러 왔노? 고사리 캘라꼬. 그러면 어서 올라가봐라. 삼신당 뒤에 가면 고사리가 많을 기다. 눈도 없는갑다. 사대 육신이 멀쩡해가지고 눈이 멀었나? 누가 고사리만 캐러 왔건데 뭐가 그리 잘났다고. 사람은 마물 일이도 몰라줄까. 울음에 가까운 소리를 짜낸다. 빌어먹을 가시나. 조망만한 기 여시도 아니겠고. 와 꼬리를 치노? 참자 했더만은 그래도 과하다. 내 똑똑히 말해둘 것이니 니 같은 환양기 있는 가시나 싫다. 싫다는 말이다. 그녀의 애교를 환영기로 바로 맞받아치다니 놀랍습니다. 그녀의 고백을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길상을 보니 진짜로 그녀가 싫기는 싫은가 봅니다. 최참판댁식 소리라면 누구나 감지한 사랑스러운 교태미를 길상은 그녀의 면전에서 환영기라고 노골적으로 뱉어버립니다. 그토록 심하게 면박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성스러운 매력을 담뿍 품은 그녀 자신은 잘생기고 늠름한 길상의 짝으로서 손색이 없다고 여겼을 텐데 말입니다. 예쁘다는 칭찬을 자자하게 듣고 자란 그녀는 미모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우월감은 자신감으로 이어져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도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태껏 처지였어도 그녀는 기죽지 않고 밝게 지내왔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외로움에 절절맬 여가가 없었던 것은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일로 즐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존감 높게 자라온 그녀를 단박에 꺾어놓는 길상입니다. 뒷산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길상이가 싫다고 소리치자 그녀는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울면서 산을 내려와야 했습니다. 산에 올라오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혼자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미모에 도취되어 의기충천했는데 말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길상의 마음이 서희를 향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서 사랑 고백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조급한 심정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고백하기 바로 좀 전에 그녀 심경을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나무집에 머슴살이 하는 주제에 그람은 옥황상제 딸이라도 얻을락 했던가? 지가 뭔데? 아베여매가 누군지도 모르는 지가 종놈의 신세보다 나을 게 어디 있노? 지 눈이 높으면 우짤 기든고? 하는데 봉순이 마음은 찡하니 아파왔다. 무서운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한 자체가 후회스럽기도 하다. 길상의 처지를 깎아내리지 않고는 안심이 되지 않는다. 될 수만 있으면 더 천한 신분이기를 바랐다. 길상이 너무 잘난 것도 두려웠다. 서름이 와락 치밀어 허둥지둥 머리를 닦기 시작한다. 그런대로 거울 속의 얼굴은 어여쁘다. 봉순이 입에서 겨우 달콤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거울 속의 어여쁜 제 얼굴을 믿고서 길상에게 고백을 했다가 그만 호되게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녀가 거울을 보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시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보듬어주는 여유로움이 그녀의 미모를 꽃 피우는 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라오면서 심신이 고달팠거나 상처로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다면 지금의 아름다운 외모를 지니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었던 최참판댁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미모를 관리 유지할 수 있는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주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논밭을 일구고 길쌈하는 데 시간을 바치느라 자신을 꾸미고 돌볼 여가가 충분치 않은 것이 일제강점기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다급한 생존에 급급해야 하는 고단한 현실은 미모를 꾸미는 일에는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꾸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일상이 나름 윤택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여유로운 정취가 2차 성징을 거치면서 더욱 아름다운 외모를 발현시켰을 것입니다. 밝은 아이에서 애교스러운 여자로 변모한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을지는 눈에 서원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길상은 한껏 여성스러워진 그녀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녀가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야릇한 눈길을 보내기라도 하면 아예 못 본 척했습니다. 마치 예쁜 그녀가 무섭기라도 하듯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무심하게 지내던 길상에게 그녀가 아무도 없는 산에까지 올라와서 대놓고 사랑을 고백했으니 길상이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막다른 골목에라도 내몰린 양, 환영기가 있다는 둥, 싫다는 둥 하는 소리를 마구 질러댔을 것입니다. 그녀의 연정을 그토록 무참하게 짓밟아야만 했을까요? 그녀가 울면서 산을 내려간 이후부터 길상이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냉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길상이 자신의 욕정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길상은 고아인 그녀가 시집가서 순탄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오라비된 심정으로 그녀를 지켜주고 싶은 깊은 속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한 것 하나도 없다. 너무했지, 너무했어. 그 불쌍한 거를 그렇게까지 할 거는 먹고. 후에는 덜미를 잡고 떠나지 않는다. 봉순이한테 깊은 상처,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것이다. 생각하면 길상이 목에 밥이 넘어갈 리가 없다. 지가 어찌 내 마음을 알기고. 환양기는 어디 지한데 있었나? 나한테 있었지. 지가 울고 내리가지 않았으면 오히려 내가 덤비들었을 낀데 책임도 질 수 없심서 어찌 내가 지 신세를 망칠 수 있단 말고 나를 원망하고 나를 죽일 놈이라 생각하는 편이 낫지. 길상이는 봉순이가 싫지는 않았다. 아니 좋아했다. 누이 동생같이 생각해왔던 봉순이가 어느덧 여자로서 자기 앞에 서게 된 요즘 실은 당황했던 것이다. 사랑스런 누이가 여자로 사모하는 마음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여자, 다만 여자로 보여졌다는 것은 그것은 죄였다. 봉순이에게 죄를 짓는 일이었다. 21살의 건강한 사내라면 겪는 성의 고민을 길상이 역시 겪고 있는 것이다. 장차 봉순이를 아내로 맞을 결심만 한다면 모르겠지만 길상은 그 결심을 할 수 없다. 봉순이를 아내로 맞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누구를? 길상이 자신도 모를 일이다. 다만 천근의 무게를 가진 맷돌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천근의 맷돌을 들어올려 밑바닥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조차 무서운 비밀이다. 길상은 한숨을 내쉰다. 길상이가 그녀의 나긋나긋한 사랑 고백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까지 거부했던 것은 실은 오라비된 심정으로 그녀의 앞날을 지켜주려고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전히 그녀를 위한 배려 차원에서만 길상은 악을 쓰며 거절했던 것일까요? 어쩌면 길상은 자신의 이득을 먼저 고려했을지도 모릅니다. 길상의 심중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서희를 향한 순정을 훼손시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득을 길상은 더 우선적으로 지키고 싶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를 위해서도 또 길상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최참판댁 식솔들 입질에 오르내릴 만한 오해를 아예 원천봉쇄할 심산으로 길상은 소리를 내질러 그녀를 내쫓았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거절 의사를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꼭 챙겨야 할 자신의 고귀한 순정이라는 이득을 챙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최참판댁 식솔들이 내다본 그녀의 앞날을 길상이라고 짐작하지 못했을 리가 있을까요? 길상은 기생을 방불케 하는 그녀의 자태가 석연치 않았기에 그녀의 고백을 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길상은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를 왜 꺼려했을까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 신, 언, 서, 판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 말씨, 문장력, 판단력을 잣대로 삼아 평가하는 것입니다. 입시 선발이나 취업 채용 시에 면접을 통해 심사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신, 언, 서, 판이 아닐까 싶습니다. 4가지 평가 중에서도 외모를 1차적으로 중시하는 것은 생김새 그 자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서 절로 고스란히 우러나고 있는 인성이나 성향을 읽어내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모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 것은 외모 그 자체이기보다는 당사자의 내면 세계일 수 있습니다. 빤히 보이는 외모를 통해 전혀 보이지 않는 내면을 유추하는 사실이 반드시 비과학적인 행위는 아닐 성쉽습니다. 그녀가 애기씨 서희보다도 더 예쁘기는 하지만 길상이 선망하는 여성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를 모른 채로 절에서 자라야 했던 길상은 그녀의 미모가 평범한 안악으로 또 자식을 낳고 키우는 지엄이로 살아가기에는 우려스럽게 비춰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모가 길상의 짝으로서 손색 없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지만 말입니다. 그녀의 교태미가 사랑스러울 수는 있지만 자식을 낳고 공들여 키우는 데에는 미심쩍다는 판단을 길상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무척 예쁘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길상이 마음이 흔들릴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그녀와 어릴 적부터 함께 지내온 길상은 이미 그녀의 끈기 없고 포기 잘하는 기질도 파악하고 있었을 테니
배우자로 선택하기에는 꺼려졌을 수 있습니다. 어린 생명을 양육하는 일은 책임감과 인내심으로 완전 무장을 한다 해도 힘든 일일 수 있으니 말입니다. 자식을 낳은 모든 부모에게 육아를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저절로 부여되는 건 아닐 듯합니다. 어떤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육아에는 젬병일 수 있습니다. 만일 예쁜 그녀에게서 육아에 필요한 자질이 어느 정도 비쳤더라면 길상의 마음이 그토록 거세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녀처럼 애교스럽지 않더라도 또 미모가 다소 뒤처지더라도 서희를 배우자로 심중에 묻었던 것은 서희가 가진 재물 때문이 아니라 절에서 자란 자신의 후손을 재정립하고 싶은 속내도 반영되었을 듯합니다. 자식 키우는 일을 마음 놓고 맡겨도 염려가 되지 않는 신뢰할 수 있는 여자가 서희였을 테니 말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자식을 낳을 배우자냐 풍류놀이의 짝이냐에 따라 이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진화 현상일 듯합니다. 그녀는 사랑 고백이 예상 밖으로 무참하게 끝나자 길상이가 야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기생이 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좌절된 고백의 치욕스러움을 이겨내고 안정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회복 탄력성에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별당 연못이 꽝꽝 얼어붙은 추운 날, 읍내를 향해 집을 나섭니다. 엄동설안의 한파를 뚫고 평사리에서 하동읍까지 걸어가다 보면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목적지는 읍내에 사는 월선내지만 그 읍내에는 소리꾼도 살고 있었으니 어쩌면 소리꾼의 초가집이 그녀의 회복 탄력성에 기여할 위안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날씨는 춥고 길은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텅텅 비어있다. 산과들과 강물은 생명을 잃은 듯 얼어붙고 말라버리고 황량하다. 봉순이는 솜토시 속에 두 손목을 꽉 맞잡으며 걷는다. 바람에 흙먼지가 입으로 날아들어온다. 너무 추워 입을 다물고 걸을 수가 없다. 굳이 가야 할 일이 있어 나선 것은 아니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일이 이렇게 된 것이다. 그만 독한 마음 한번 먹고 달아나 버릴까? 무얼 믿고 내가 그 집에 있노 말이다. 찬바람에 치마가 말려 올라간다. 찬바람이 종아리를 따갑게 쑤시며 스며든다. 뜨거운 눈물이 두 볼을 타고 흘러내린다. 엄니 뭐 할라고 나를 낳았소. 이리 불쌍커로 날 혼자 두고 어엉. 울며 불며 바람 부는 길을 간다. 갈래길에 다다르자 길에 서서 망설인다. 웃잘고 거기 한번 가볼까? 그만 언덕배기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한번 가볼까? 길상이 그녀와 혼인할 생각이 추워도 없듯이 그녀는 길상 아닌 다른 남자와 혼인할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길상과의 혼인이 성사되지 않으면 노래하고 춤추는 기생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길상과 혼인이 하고 싶어서 사랑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했으니 그녀는 큰맘 먹고 소리꾼 배서방이 사는 초가집에 가보고 싶어집니다. 그곳은 기생이나 소리꾼 될 사람들이 드나드는 집입니다. 사실은 지난 가을에도 이 초가집 앞에 서서 노래소리에 한참을 귀 기울였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길상과의 혼인보다 기생의 꿈이 더 간절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개딱지만한 초가집 앞에까지 왔다. 여보시오. 아무도 없실까? 작은 소리로 불러본다. 누구요? 방문이 열리면서 핏기 없는 중년 사내가 얼굴을 내민다. 봉순이는 머뭇머뭇 들어간다. 저 소리 공부할락 함은. 누가? 네가? 좁은데 문 열어놓고 말할 수도 없고 여기 들어오지. 봉순이는 겁이 덜컥 난다. 아니요. 다음에도 또 오겠어. 봉순이는 몸을 돌리고 뛰어간다. 급히 부르는 소리가 뒤에서 쫓아온다. 봉순이는 더욱 겁이 나서 다른 박질 친다. 이후 봉순이는 읍내 월선내를 갈 적마다 소리꾼 배서방 집을 들락거리게 됩니다. 그 소문이 어느새 길상이 귀에 들어갑니다. 길상이는 진짜 오랍이라도 된 양 그녀를 앞에 세워놓고 몰아붙입니다. 길상은 왜 그녀가 기생이 될까봐 그토록 노심초사하는 걸까요? 그녀가 그 길로 가는 걸 결사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녀에게는 신명 날 것만 같은 길인데 말입니다. 길상은 흥겨운 신명 너머의 그 무엇을 예감하기에 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그녀가 기생이 되는 걸 막고 싶은 것일까요? 니 소리꾼인가 기생오랩인가 그놈의 집에 뭐하러 갔더노? 노래랑 춤 파는 사당 들랐고 갔더나. 그래. 노래 부르고 춤추는 사당 들락고 갔다. 와? 이놈의 가시나 죽어버리라. 니같이 환양기 있는 가시나는 죽어버리야 한다. 죽은 이 엄에 새 생각을 함은 차마 니가 못 그랄 킨데. 길상은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치며 횡하니 가버린다. 그녀가 기생되는 길을 막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길상이 그녀와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상은 그녀와의 혼인을 도저히 결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길상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혼인을 하더라도 그녀가 미완으로 남겨둔 기생의 꿈을 꽁꽁 접어둔 채로 살림하고 자식 키우는 일에 전념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던 차의 길상은 일제강점기 조선 땅에 살 수 없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윤보은 목수의 지휘 아래
잠시 의병 활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길상은 서희를 데리고 간도 땅으로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에는 서희의 안전한 피신을 위해 그녀를 서희로 오인하도록 만드는 속임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탈출 계획을 길상은 간도행에 함께할 용희 아저씨께 설명합니다. 여기서 두 패로 갈라져야 합니다. 애기 씨와 봉순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봉순이는 빌린 가마를 타고 구례 쪽으로 가고 저는 월선 아지매랑 함께 육로로 애기 씨를 모십니다. 조중구는 구례 쪽으로 찾아 올라갈 것입니다. 봉순이는 잡히지 않도록 잘해야 합니다. 구례 못 미쳐서 가마를 버리고 쌍계사에 잠시 숨었다가 진주로 가서 합류하는 겁니다. 봉순이는 오히려 가는 흔적을 남기는 편이 애기 씨를 위해선 안전하겠죠. 길상의 어세는 딱딱하고 강한 것이었지만 마음에는 이상한 혼란이 일고 있었다. 봉순이를 가마에 태워 서희로 위장하는 탈출 계획은 서희를 위해서는 안전한 속임수이지만 그녀에게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희를 무사히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녀를 수단으로 이용하는 계획을 세우고 보니 길상이 마음도 씁쓸했을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에서 그랬던 것일까요? 길상은 간도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면 둘이 혼인하자는 말을 그녀에게 다급하게 내뱉습니다. 길상이 그녀에게 혼인을 맹세하는 것은 그만큼 서희의 순조로운 간도행을 간절히 바랐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또한 그녀가 간도행에 동행하지 않으면 반드시 기생이 될 것이므로 우선 그 길을 막아야 한다는 심산으로 혼인을 약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상의 혼인 맹세는 뒤늦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간도행에 합류하지 않기로 마음을 정한 터였습니다. 최참판댁 뒷산에서 처음으로 고백을 했을 때도 불과 며칠 전 섬진강 강가에서 재확인차 고백을 했을 때도 길상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이나 그녀의 사랑 고백을 거듭 거부함으로써 길상은 서희를 향한 일편단심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희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평사리 탈출 계획에서 길상이에게 서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명백하게 입증해 보였습니다. 길상이 마음속을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는 서희가 온통 채우고 있는 것을 아는 그녀로서 길상의 청혼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서희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기세인 길상이가 뜬금없이 혼인은 그녀와 하기를 맹세하다니 그녀는 현혹되지 않습니다. 길상의 청혼이 서희의 무사한 간도행을 바라는 다급함에서 비롯된 공허한 것인 줄을 알기에 말입니다. 그녀는 간도행에서 옆길로 빠져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서운함과 단호한 결심을 길상에게 우회적으로 전하는 것으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합니다. 길상은 봉순이를 나루터로부터 사뭇 떨어진 강가 어둠 속에서 맞이했다. 길상은 또박또박 흔들림 없이 냉정하게 간도행 과정을 설명했다. 그러면 나는 구례 쪽으로 가다가 가마는 버리고 진주로 간다 그 말이구마. 만일에 진주로 못 가게 되는 경우 안 잡힌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니께 내가 못 가더라도 떠나야 할 기다. 봉순의 말이 옳기는 옳았다. 절대로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없다. 처음부터 위험이 따른 계획인 것이다. 드디어 그날 봉순이는 저녁 때 무심하게 집을 나가 가마를 타고 구례 쪽을 향했고 새벽녘에 길상과 월선에 의해 서희는 육로로 움직였다. 결국 길상은 마지막까지 봉순이를 만나지 못했다. 여하튼 일은 무사히 끝이 났다. 봉순의 신상을 근심하였으나 잡혔다는 소문은 없었다. 그렇지만 길상은 혼자 우울했다. 길상은 서희의 안전한 평사리 탈출을 위해 그녀를 이용했고 그녀는 기꺼이 이용당해준 셈입니다. 그녀는 애기씨 서희를 위한 마지막 보필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후 길상과 서희는 간도 땅에 도착한 지 3년 만에 거부의 대열에 올라섰고 두 사람은 극적으로 혼인을 하게 됩니다. 서희와 길상의 혼인을 한사코 반대했던 사람이 하동읍내 이부사댁 자제 이상현입니다. 양반 혈통을 중시하는 상현은 서희를 상전으로 모시던 길상과 서희의 혼인은 절대 성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조선 땅 하동에 이미 아내가 있는 상현이 서희를 사모하고 혼인할 틈을 엿보자 서희를 첩으로 만들 수는 없다며 길상과 한바탕 설전을 벌였던 바도 있습니다. 그런 상현이 조선 땅으로 돌아와 진주 기생이 된 그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간도행에 합류하지 않았던 그녀는 미모와 노래 실력을 인정받아 기생으로 번듯하게 자립해 있었던 것입니다. 기생을 양성하는 권번에 다니면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으니 최적의 자립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도도한 양반 자제 상현은 왜 뜬금없이 지방의 기생 그녀가 만나고 싶어졌던 걸까요? 장차 그녀와 상현 사이에 딸이 생기려고 그랬을까요? 새로운 인연의 탄생과 그 인연이 가지를 치며 번져가는 파생력이 신기롭습니다. 첫 인연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10년쯤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녀는 상현의 핏줄 양현을 낳습니다. 양반 혈통을 중시하는 상현에게 기생의 몸에서 자신의 핏줄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예기치 못한 충격이고 헤어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그 돌발적인 사건의 발단이 되는 악연을 끌어들이고자 10년 전의 상현은
제 스스로 애써 그녀를 찾아 나서려고 했다는 사실이 오묘하기까지 합니다. 서울서 혜관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줄곧 봉순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어떤 집착처럼 느껴진다. 봉순이 보고 싶은 이유도 없다. 꼭 만나야 할 사연도 없다. 한데도 무엇 때문에 만나려 하는지, 서울에서 하동 고향으로 돌아온 것도 어쩌면 봉순이를 만나야 한다는 그 유혹 때문인지 모른다. 상현은 진주에 들러 며칠 묵었다가 서울로 올라가리라 결심을 굳힌다. 간도 땅과 서울에서 주로 지내던 상현이 거의 5년 만에 고향 하동 땅을 밟았습니다. 상현은 귀향을 했으나 반가워야 할 아내에게 도통정이 가지 않습니다. 세련된 상현에게 고향의 집을 묵묵히 지키며 살아온 아내는 너무 정숙해서 촌스럽게 여겨졌던 것일까요? 신랑도 없이 세댁 혼자서 시모를 모시며 살아온 아내에게 고맙다는 정감을 표하기는커녕 줄곧 거리감을 유지합니다. 그런 상현을 보면서 세댁은 치욕감을 견뎌야 했지만 그러나 현명하게도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남편 없이 홀로 모진 세월을 감내하면서 지켜온 슬픈 자존감으로 말입니다. 먹기 싫은 음식은 윗목에 두었다 먹지만 사람 싫은 거는 어쩔 수 없고 그러나 법이 무섭지. 조강지처는 안 버리는 법이야. 하동 고향 집에서 어색하게 며칠 묵은 상현은 진주에 들렀다가 서울로 돌아가려고 집을 나섭니다. 상현은 진주 기생 그녀를 만날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고 상현의 아내 세댁은 제 방에서 허전한 마음을 붙들고 한 땀 한 땀 그저 바느질에 몰두할 따름입니다. 상현에게 돌아갈 곳은 고향이 아니라 서울이었던 것입니다. 서울이 본가보다도 더 편하니 말입니다. 상현에게 고향은 옥죄는 의무감일 뿐이고 서울은 자유의 충만함일 듯합니다. 상현은 나귀를 타고 하인 억새를 대동하여 진주로 향합니다. 진주에 거의 당도할 즈음이 되자 억새가 상현에게 말합니다. 서방님이 봉순이를 만나시면 놀라실깁니다. 소인도 처음에 깜짝 놀랐으니까요. 그 아이가 클 적에도 외향에서 반발했지만은 비단옷 입고 분 바른다고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얼굴이 계란을 삶아서 벗겨놓은 것 같고 맵시도 기가 막히더마요. 소문 들으니까 진주석 한번 다니면서 배울 거 다 배우고 또 소리가 명창될 만하다 하고 소인이사 잘은 모르지만은 그만한 인물이면 서울 바닥에 갖다 놔도 사내들 애간장을 녹일 기라 하더마요. 억새의 말대로 그녀는 장차 상경하여 서울 기생이 됩니다. 그녀가 서울에서 탄탄하게 자리를 잡는 데는 상현과의 안면을 익혔던 이날의 인연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상현과 가까이 지내는 것들은 주로 양반자제들이었으니 기생집의 풍류를 즐기는 주 고객이었기 때문입니다. 상현은 진주 기생 그녀랑 마주 앉아서 간도 소식을 조곤조곤 친절하게 들려줍니다. 용이 영팔이, 김은장 소식과 함께 서희가 간도 땅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그녀 머릿속에는 서희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서희와 일심동체가 된 듯 헌신껏 도왔을 길상이가 그려집니다. 상현이 다녀가고 나서부터 그녀는 마음을 잡지 못합니다. 명창이 되어 이름을 날리고 싶어집니다. 명창이 되려면 진주를 떠나 서울로 향해야 합니다. 그녀는 기생이 되긴 했지만 길상이와 서희처럼 번듯한 뭔가를 성취한 사람이 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은 어릴 적에 티격태격 혹은 오순도순 삼총사가 되어 함께 놀던 사이였으니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진주에서 함께 살고 있는 참봉영감과도 사이가 그리 좋은 건 아니었으니 허해진 마음은 더욱 명창도전에 들뜨게 되었을 법합니다. 알부자로 소문난 참봉영감이기에 그녀가 함께 살게 되었지만 참봉영감은 그녀를 위해 허투루 재물을 낭비하는 법이 없습니다. 화륙의 여자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문서로 된 재물을 그녀에게 넘겨준 바도 없습니다. 그녀로서는 헌신해야 할 이유가 없는 셈입니다. 정마저 없었으니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자꾸만 커져갑니다. 그녀는 자신을 명창으로 올라서게 해줄 인연을 물색합니다. 서울에서 명창을 키우는 온삼이라는 사람과 손이 닿을 수 있는 기생 소아의 소개로 마침내 서울로 향합니다. 명창이 되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 서울에서도 기생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든 조건이 그녀를 위해 마련된 양, 그녀는 자기 인생의 최고 절정기를 서울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우선 20대 초반인 그녀에게 명창의 꿈이 있었고 그 꿈을 이루게 해줄 스승 온산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기화의 서울살이는 양반자제들 속에 둘러싸여 윤택합니다. 넉넉한 풍류의 정취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상황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입니다. 그녀는 풍류의 절정에서 과연 명창의 길을 향해 매진할 수 있을까요? 조선 땅에서 독립활동을 하던 백정의 사위 송관수가 그녀를 알아보고 평가합니다. 주어진 일을 용의주도하게 해내는 관수여서 그런지 그의 평가는 예리합니다. 봉순이가 명창으로 이름 한번 날리보겄다 그 말이구마. 마음만 가지고 그게 그리 쉽게 되는 일이라야지. 타고난 소리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마음을 독하고 모질게 가지야 하는 기고
참을성도 많아야 하는 긴데 봉순이는 그렇게 못할 끼다. 계집이 정의 F거든. 화류계에 있을수록 정의 F는 뻔한 일이지. 기다리는 거는 추풍낙엽밖엔 없는 기라. 다음 책 맛보기에서는 서울기생으로 빛나던 시절의 그녀를 만나볼까 합니다. 최절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된 그녀는 서희와 길상이 혼인해서 살고 있는 간도 땅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기생이 되어서도 옛적 평사리 사람들을 거리낌 없이 만나러 가는 그녀의 맑은 심성과 회화는 다음 책 맛보기에서 다루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마당 있는 리틀 도서관 책 맛보기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